자, 모든 부위를 다 똑같이 하되 이 테두리, 특히나 내 모서리에 그 열 주는 방향이나 거리나 이런 것들은 예, 안녕하십니까. 예, 오늘은 레이니 필름 시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레이니 필름을 갖고 그 제니시스 차량에 시공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. 언제 하나 벼르고 있었는데 오늘 레인이 25% 또 축후면에는 10% 시공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거고요. 차체 색깔은 지금 마스킹이 되어져 있어서 시공 후의 모습을 통해서 보실 텐데 로열 블루 컬러 제니시스 G70 차량입니다. 레이니 필름은 필름 자체 컬러는 블루색이에요. 그린색의 그 유리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 에메랄드 그 빛하고 그 다음에 필름 자체에 블루색이 섞여서 보여지는 어떤 그런 컬러를 보여줄 텐데 그 차종마다 유리 자체가 갖고 있는 그린색의 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제니시스 차량에 들어가면은 레이니 필름이 들어갔을 때 결과적으로 외관에서 봤을 때 어떤 모습이 어떻게 보여지는지 저도 궁금하고 또 오늘 시공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그 외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. 필름에 따라서 성형 구조가 바뀌는 게 아니라 필름의 그 SR 코팅 면과 만나는 유리의 미끄러짐 정도에 따라서 수축하는 양상이나 모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지난번 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레이니 필름 성형을 할 때 비누를 칠하지 말라고 얘기했죠. 보통 일반적으로 국내 전차종, 수입 전차종에 거의 아마 비누칠을 안 해도 SR 코팅이 유리하고 만나서 미끄러지는 그 정도가 상당히 미끄러워요. 굳이 미끄러운데 여기다가 그 비누칠을 해서 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미끄러짐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여기서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비누를 칠할지 말지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. 오늘 또 반복적이지만 촬영이 다르기 때문에 성형하는 것, 그 다음에 문자 G70, G80 차량은 이 마킹 몰딩 구조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구조예요. G80이 더 빡빡한 구조고 요거는 조금 덜하긴 한데 얘도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반사 필름을 시공하실 때 보통 안에 임판넬을 띄어내고 시공하시는 경우를 꽤 보게 되는데 가급적이면 신차에 이 몰딩 부분을 띄어내지 않고 시공하는 것을 제가 권장드린다고 말씀드렸죠. 예. 왜냐하면 신차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죠. 예, 조심스러운 부분이고. 그래서 선셋도 마찬가지고 또 레이니 필름도 반사 필름입니다. 예, 금속 필름. 금속 필름은 한번 꺾이면은 쉽게 펴지지 않고 또 문짝의 상단을 먼저 시공하고 올릴 때 그 과정 속에서 측면 좌측 한 줄과 우측이 꺾이죠. 전혀 안 꺾이게 할 수는 없어요. 그 꺾임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몰딩을 띄어내는데 사실은 그 꺾임은 미세하게 보여질 수 있어도 몰딩을 띄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. 한번 몰딩 띄면은 고정핀이 헐거워지고 이걸 다 원래 센터 들어가면 다 교체를 해야 돼요. 근데 근데 교체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완벽한 탈거 작업과 부착을 하는 곳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이 있기 때문에 이건 또 신차의 문짝을 띈다는 개념은 굉장히 신차 고객한테 민감한 내용일 수 있어서 띄지 않고 필름을 안쪽에서 말아갖고 올려서 최대한 그 꺾임이 적어지게 만드는 시공 방법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시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지금 유리는 그 윈덱스 알코올 성분이 들어가는 윈덱스로 깨끗하게 닦은 상태인데 미끄러짐 정도를 보니까 상당히 잘 밀려요. 달라붙는 성질이 조금 있어요. 그래서 비누를 아주 살짝 도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힘을 세게 주지 않고 살짝 아주 지금 얇게 도보 비누를 이용해서 아주 얇게 도포를 한 상태입니다. 수축이 되어지는
이 부분에만 비누칠을 했고요. 물칠을 하는 이유는 필름을 고정하는 목적으로 물칠을 하는 거고, 일반적으로는 얇게 한 줄만 가는데 강하게 필름을 고정하려면 조금 두껍게 이만큼, 예, 한 25cm 정도 필름을 도포했습니다. 세팅이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중심을 잡아서 아주 평평하게 세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중요한 포인트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. 예, BMW나 벤츠 차량보다는 조금 더 굴곡이 있어요. 특히나 상단, 좌우측이 조금 곡이 좀 있는 상태입니다. 소위 말해서 열을 집중해서 구웠을 때 생기는 백화가 생기지 않게 구면서도 또 이 내 모서리가 과도하게 수축이 이루어져서 다 수축을 한 다음에 모양이 이런 모양으로 가지 않도록 수축 방법입니다. 열을 줄 때 열풍기의 온도는 630도로 고정되어 있지만 필름이 닿는 온도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. 자, 모든 부위를 다 똑같이 하되 이 테두리, 특히나 내 모서리에 그 열 주는 방향이나 거리나 이런 것들은 성형을 작업을 하면서 세세하게 말씀드릴 수 없어도 자세하게 관찰해 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. 모서리에 집중이 돼 있어 갖고 거기가 고개를 이제 잘못 구면 이제 백화가 생기는 거예요. 어떻게 저쪽으로 많이 몰렸어요, 수축이. 여기는 괜찮아요. 또 유리의 곡면이 좌측하고 우측하고 똑같지가 않아요. 곡면이 좌측하고 우측하고 똑같지가 않은 경우가 꽤 많아요. 왜냐하면 유리 제조할 때 열로 다 휘어짐을 조절하는 거죠. 좌측에 편차가 있죠. 액체를 고시화 시킨 거잖아요. 여기서 굽다 보니까 여기를 조금 더 봐갖고 여기가 삼각형이 돼버려갖고 갑자기 여기가 이런 모양이 돼버렸어요. 여기를 그냥 바로 꺼버리면 백화가 생기고. 그래서 조심스럽게 온도를 이쪽에서 꺼갖고 거꾸로 수축을 해서 지금 맞춘 거죠. 네. 이런 터널이 좀 생긴 거죠. 이 세 군데는 이런 터널이 없이 제가 아까 말한 줄 간다는 얘기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. 여기는 여기보다 조금 더 거진 거예요. 이 터널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. 이런 터널이 없는 이런 성형 모습을 갖춰줘야 평상시에 쉬운 차부터 이런 성형 연습이 돼줘야 곡면이 이렇게 우는 것들도 이렇게 잡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이 방법이 아니면은 곡면이 많은 건 절대 잡을 수가 없어요. 측면은 바킹으로부터 5mm, 하단도 바킹으로부터, 바킹이 아니죠, 점착제죠. 아니, 도트 끝선에서 5mm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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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mm 위에 1cm 키워주겠습니다.